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혹시 주식 계좌를 열었다가 마음이 무너진 적 있으신가요? 빨간불이 켜져 있으면 기분이 좋다가도 파란불이 켜져 있으면 갑자기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고, 우리가 시장에서 가장 많이 겪는 건 아마 이런 감정일 겁니다. 탐욕과 두려움. 그리고 그 중간에 아주 질긴 녀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집착입니다. 오늘은 그 집착, 특히 본전 집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집착하지 마라가 아니라 언제는 집착을 끊어내고 언제는 내려놓지 말아야 하는지. 즉, 손절할 종목은 손절하고 살아남을 기업이라면 마이너스에 집착하지 말자는 균형 잡힌 관점을 나누겠습니다. 집착이란 무엇인가? 불교에서 집착은 변하는 것을 붙잡으려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꽃을 떠올려 보세요. 봄에 활짝 핀 꽃은 언젠가 반드시 집니다.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 아름다움을 영원히 붙잡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삶도 그렇죠. 사람은 태어나 늙고 병들고 결국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붙잡으려 합니다. 사랑을 붙잡으려 하고 돈을 붙잡으려 하고 명예를 붙잡으려 합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산 가격 그 본전은 반드시 다시 와야 해. 마이너스는 견딜 수 없어. 본전만 오면 팔 거야. 이게 바로 집착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비롯된다. 투자자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가 시장에서 괴로워하는 이유 결국 본전이라는 숫자에 매달리기 때문입니다. 본전 집착의 위험.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10만 원에 산 주식이 8만 원이 됐습니다. 손실을 인정하고 정리해야 하는데 마음속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죠. 본전만 오면 판다. 그러나 시장은 우리의 본전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주가는 기업의 실적, 금리, 환율, 글로벌 이벤트에 따라 움직입니다. 내가 산 가격은 세상 누구에게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만 붙잡고 있는 숫자일 뿐입니다. 이 본전 집착은 우리에게 두 가지 큰 위험을 줍니다. 첫째, 죽은 기업을 놓지 못하게 만듭니다. 적자만 내고 빚이 쌓이고 미래가 없는 기업인데도 본전만 오면 팔겠다는 집착 때문에 결국 휴지 조각이 될 때까지 들고 있습니다. 둘째, 살아있는 기업을 너무 빨리 포기하게 만듭니다. 좋은 기업인데도 일시적인 마이너스에 못 버티고 본전만 오면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기업은 본전을 넘어 훨씬 더 큰 수익을 줍니다. 하지만 나는 이미 팔아버렸죠. 결국 본전 집착은 죽을 종목은 끝까지 붙잡게 만들고 살 종목은 끝내 놓쳐버리게 만듭니다. 손절해야 할 종목.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기준은 손절해야 할 종목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계속 적자만 내는 회사. 빚만 늘어나고 성장성 없는 회사. 테마 한번 끝나면 거래량조차 사라지는 잡주. 이런 종목들은 사실상 회복 가능성이 낮습니다. 여기에 본전 집착을 하면 계좌는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이럴 때는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려야 합니다. 잘못된 집착은 괴로움일 뿐이다. 이 종목은 이미 끝났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본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순간 과감하게 손절하는 게 오히려 마음을 자유롭게 만듭니다. 기다려야 할 종목. 반대로 기다려야 할 종목도 있습니다. 꾸준히 영업이익을 내는 회사. 산업의 흐름 속에서 경쟁력을 가진 회사. 일시적으로 흔들리지만 본질은 훼손되지 않은 회사. 이런 기업들은 시간이 필요할 뿐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마이너스가 찍히지만 그 마이너스는 영원한 게 아닙니다. 엔비디아를 떠올려 보세요. 지금은 AI 열풍으로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수차례 50% 이상의 조정을 겪었습니다. 그때 본전에 집착해서 팔았다면 오늘의 수익은 얻지 못했을 겁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년씩 주가가 오르지 않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본전에 집착했다면 결국 좋은 기업을 싼 값에 남에게 넘겨준 셈이죠. 살아있는 기업이라면 마이너스라는 숫자에 집착하지 말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역사적 교훈. 2000년 닷컴 버블. 당시 수많은 기업들이 끝없이 오를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버블이 꺼지자 대부분은 사라졌습니다. 여기에 본전 집착한 사람들은 결국 모든 걸 잃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은행주들이 폭락했습니다. 리먼 브라더스 같은 회사는 아예 사라졌습니다. 여기서 본전에 집착했다면 계좌는 회복할 길이 없었겠죠. 반대로 애플.
아이폰이 나오기 전 애플은 작은 컴퓨터 회사였습니다. 주가도 수차례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때 마이너스 숫자에 흔들리지 않고 기다린 투자자들은 결국 세기의 기업과 함께 엄청난 보상을 받았습니다. 이 사례들이 말해주는 건 명확합니다. 죽은 기업은 손절해야 하고 살아있는 기업은 마이너스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집착을 다스리는 방법.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집착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매입가는 잊어라. 내가 산 가격은 시장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기업을 먼저 보라. 이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가, 성장할 수 있는가. 그게 기준이 돼야 합니다. 손절을 두려워하지 마라. 손절은 패배가 아닙니다. 잘못된 집착을 끊어내는 용기입니다. 마이너스 숫자에 매달리지 마라.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라는 숫자는 그냥 과정일 뿐입니다. 기업의 본질이 그대로라면 결국 회복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집착은 괴로움이다. 본전 집착은 손실의 시작이다. 그러나 모든 종목을 똑같이 볼 필요는 없다. 죽은 기업은 과감히 손절해야 하고 살아있는 기업이라면 마이너스에 집착하지 말고 기다려야 한다. 여러분, 시장에서 가장 힘든 싸움은 차트도 재무제표도 아닙니다. 바로 내 마음과의 싸움입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비롯된다. 잘못된 집착은 내려놓고 살아있는 기회는 당당히 기다릴 줄 아는 투자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